보험사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소득이 얼마 되느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료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편집사입니다. 정 팀장님, 이번에 소개해 주실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에 계셨는데 차량이 와서 충격을 했던 사고죠. 음주도 있었고 행사비 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전방 십자인대, 내측부 인대를 동시에 파열됐죠. 전방 십자인대와 내측부는 이제 저희 무릎에 있는 인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보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다쳤던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뭐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이 사고의 이제 쟁점은 이런 거였죠. 이분이 이제 사업소득자였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이제 중간 도매업을 하고 계셨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에 대한 소득을 일용임금,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한 310만 원 정도 되는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하겠다고 했던 건이었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월 소득 자체가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한 1억 4, 5천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고 했던 건이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신 분인데 예. 일용직 소득자로만 인정하겠다. 왜 그렇게 인정을 못 하겠다고 했었을까요? 입증 책임이 보험사에 있지 않다는 거죠. 피해자에 있다는 문제인데 보험사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소득이 얼마 되느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료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용임금을 넘는 경우가 잘 없다. 통상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지금 310만 원 정도 되니 그 소득 자체를 정확하게 세금 신고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죠. 이분 입장에서는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했고 자기가 받는 소득도 있었는데 그냥 보험사에서는 그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달라는 말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부가세 자료나 종소세 자료들 다 받아서 사업장을 확인을 또 하고 그 자료를 보험사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소송상 진행해 보면 예.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는 거 맞는지 아닌지 가지고 다투기도 하거든요. 예. 세금 신고가 됐다라고 해서 또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또 인정받기는 또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분은 그러면 보험사가 금액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겠네요. 이분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때 이제 마무리할 무렵에 한 4천 정도 됐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우리 몸에 중요한 부위다 보니 장애가 꼭 낫게 되는 부위였고요. 근데 이제 마무리할 때 저희들이 받았던 금액이 1억 1,200 정도였습니다. 잘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